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수학 비하인드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 친구들이 저희 수다학으로 많은 질문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도 정말 궁금했던 게 딱 떠올라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해요. 김책 선생님,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동물도 수학을 하나요? 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하나요? 아무래도 개나 고양이, 원숭이들은 지능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산수나 이런 덧셈이나 뺄셈 이런 건 못하더라도 어떤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길을 뭐 찾아간다거나 예측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리 씨 얘기를 들어봐야 않나요?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좀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그거 준비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또 저를 못 믿고 또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면 어떡해요. 믿을 사람이 따로 있죠. 네, 그리고 이리 씨가 일단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 수학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면서 네. 본인이 너무 일을 많이 한다면서 좀 불평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맞습니다.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다행이지. 매일 하는 거였었으면 아마 벌써 쓰러져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네. 그런데 다행인 건 이번에는 또 궁금증을 보내줘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너무 다행이었어요. 자, 동물도 수학을 할까?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수학 비하인드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수학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부지런함의 대명사 개미. 네, 워낙 열심히 사는 곤충인 건 제가 진작에 알았지만 글쎄 말이에요. 수학까지 잘한다고 합니다. 에이, 무슨 동물이 수학을 해? 못 믿으시겠다고요? 믿으세요. 이미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에 의해 개미가 수학 능력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는 사실.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는 개미가 초등학교 5학년보다 똑똑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아, 제가 다 자존심이 상하네요. 개미는 간단한 셈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수에 관한 정보를 동료 개미에게 뭘로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한 연구진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만들고 심지어 복잡한 장애물까지 설치를 해봤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개미는 아무리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길도 그들만의 언어로 정확히 동료 개미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야야야, 그 건너가 보니까 거리는 한 100m 돼. 그리고 큰 언덕은 한 5개 되거든. 작은 언덕은 한 7개 되니까 참고해. 이런 식으로 했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사막에 주로 사는 사막개미는 복잡한 수학 연산인 궤도적분을 이용해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약속 시간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지하철, 버스 어플로 환승 경로 체크해 가면서 힘들게 다니잖아요. 개미는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 아니라 그 윗단계인 것 같아요. 똑똑한 동물들 하면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도 있고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한 침팬지도 이 산수 능력이 수준급이라고 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연구진들은 작은 개미가 이 동물들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정확한 수학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개미처럼 성실함뿐 아니라 이 똑똑함까지 갖춘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미처럼 살자!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일이었습니다. 네, 수학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동물과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개미가 궤도적분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죠. 하지만 궤도적분을 이용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수학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개미가 상상 이상으로 정말 똑똑하네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뭐 개미들이 어떤 최단 시간에 최단 경로를 찾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미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복잡한 길이 뭐 3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네. 그런 걸 했을 때 개미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왕좌왕하겠죠. 저쪽 끝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을 1시간 정도 놔두면은 네. 그 최단 경로를 애들이 스스로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최단 경로가 생기겠죠. 그럼 그 최단 경로를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최단 경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짧은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 혼자서는 그렇게 못할 텐데 네. 이렇게 이제 여러 마리가 돌아가면서 야, 이 길은 아니야 이렇게 신호를 해요. 이 길은 막혔어. 일리 가면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최단 경로길을 찾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이 재질에 표면의 재질에 따라서 더 걸리고 덜 걸리고 할 텐데 뭐 울퉁불퉁한 거, 조금 더 매끈한 곳. 네. 그러면 그 개미들이 이 울퉁불퉁한 곳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좀 더 매끄러운 곳으로 이렇게 찾아서 최단 경로를 잘 찾아가다라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개미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시간이 짧은 곳, 좀 덜 피곤한 곳 이런 것들을 알고서 찾아간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이 개미 집하면 상당히 과학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땅속 깊이 집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수 관계라든지 혹은 공기가 이렇게 통해서 자연 냉난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야, 제 방보다 더 잘해놓고 사네요. 네, 게다가 방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방이 뭐 새끼를 키우는 방 네. 아니면 뭐 일꾼들이 쉬는 방 이렇게 목적이 있는 방을 지어놓고 산다고 합니다. 또 이 개미처럼 수학적으로 상당히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육각형 집을 짓는 꿀벌 같은 경우에도 네. 목표로 한 꽃이 아무리 이렇게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장 빠른 길을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꿀벌이 지름길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이 일반 이제 전문가들, 건축가라든지 공학자들이 이 동물들의 집 짓기나 터널 만들기 등과 같은 그런 뛰어난 능력을 모방하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만큼 우리 동물들도 상당히 똑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생각이 들었던 게 벌집을 건들면은 벌이 쏘잖아요. 쏘죠. 그때도 보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곳을 쏩니다. 저도 한번 쏘였거든요. 어디를 네, 쐈냐면 어디를 쐈어요? 이마를 쐈어요. 나도 이만 쏘였었는데. 왜 이마를 쐈나 생각해봐도 이마를 탱탱 부어놓게 하면 눈이 더 작아 보이잖아. 내가 거울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 마음이. 이것까지 계산하는 걸 보고 벌은 참 똑똑하구나를 알았죠. 네. 이게 정말 수학적으로 관련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학적으로는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말씀 성경학적으로. 들으면서 더 놀라운 건 어쨌든 개미나 벌들은 포기할 줄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똑똑한데 포기도 안 하고 끝까지 도전을 하니까 이리 씨나 나보다는 난 것 같다. 벌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새는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새는 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유. 새는 수학을 알까요? 새는 수학 절대 못하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좀 머리 좀 안 좋으신 분한테 하는 얘기가 쟤 그 조류헤드야, 조류헤드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쓰는 걸 봐서는 절대 새는 수학을 못한다. 확실합니다. 궁금합니다. 새도 수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네. 그 새가 무리지어서 날아다니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아, 네. 근데 보면은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쫙 대형을 이루어서 그래요, 날아가는가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이 탈척도 상관관계라는 패턴을 또 따른다고 해요. 저 찌르레기를 예로 들면요. 한 마리의 찌르레기의 속도와 방향을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7마리의 찌르레기가 속도와 방향대로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리 전체로 확산되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 정보가 신속하게 확산되는 걸 보고는 지도자가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옆에 찌르레기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면 찌르레기끼리 충돌할 일은 없다. 그렇죠. 부딪히지 않으면서. 이런 간단한 규칙들을 얘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근데 정어리도 이런 방식이거든요. 정어리도 바닷속에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네요. 여기에도 수학적 방식이 있는 거죠. 정어리도 옆에 정어리와 속도를 맞춰가면서 무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수많은 멸치떼들이 막 오는데 절대 부딪히지 않잖아요. 진짜 그걸 생각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송에서 가끔씩 보면 뭐 침팬지나 아니면 원숭이가 이렇게 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를 가끔씩 볼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예. 동물들도 이 선천적으로 수리적 감각이 있다고 알려진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을 것 같아요.
물이랑 어떤 경쟁을 하다 보면 저쪽이 많아 그러면 내가 좀 피해야 되겠고 열매가 많아 그러면 저쪽까지 가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마도 타고난 어떤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DNA 속에 자연히 이렇게 녹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특히 뭐 벵골 원숭이 같은 경우를 실험으로 했는데 숫자 카드 1에서 뭐 9까지 이렇게 놔두고서 이것을 좀 알려주고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알려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먹이 주면서 이제 살살 이렇게 알려주면 배열하는 거. 네네. TV에서도 그렇게 막 누르는 것도 보긴 했을 거예요. 저도 맞아요.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고 그것도 멈춤 없이 탁탁탁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시야가 탁 넓구나. 애들이 이렇게 보는 게 사람과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사실 또 개도 있잖아요. 먹이에 어떤 이 그릇에 이 양이 많고 적고 이렇게 해주면은 많은 거 가서 먹어요. 진짜 그리고 찾아서 먹어요. 평소에 주던 거보다 좀 적게 주면 캬웃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새는 개들 키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경험도 좀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한 어떤 수리적 감각들이 동물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초반에 왜 저한테 바로 안 물어보고 우리 김세희 선생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살짝 짜증을 냈는데 네. 선생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좀 후회가 됩니다. 역시 선생님 많이 아시죠? 크게 도움은 안 됐고 네. 제가 한 비하인드 뉴스랑 98% 정도를 해결했는데 아. 선생님 덕분에 그 부족했던 2%가 채워져가지고 그 나머지 2%가.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증을 정말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누면서 이건 정말 자연의 신비와도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물뿐만 아니라 이걸 좀 확대해서 식물들도 혹시 수학과 관련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호기심을 좀 가져보면 더욱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요.